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금요일 12월 7일에 한국에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가 된다고 해요. 1차 출시국에서 출시되고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먼저 써보고 나서 느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좋은 점보다는 불편한 점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불편한 점들이 아이패드를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. 그냥 사용상 불편한 거 이런 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고, 그러면 왜 그거 뭐 안 살 것도 아니고 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이런 불편함들이 모여서 뭐 다음 버전에 개선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 이제 1년 가까이 했잖아요. 보니까 뭐 부정적인 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. 뭐 아시겠지만 전 조회수가 나온 괴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불편했던 거를 한번 이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한 일주일 써보고 느꼈던 거를 보고 보시면 좀 얘가 좀 스탠스가 다른데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다? 약간만 불편하다?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 계속 불편하네?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셨던 분들은 잉 하실 수도 있어요. 첫 번째는 의외로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, 제가 이거 관련된 걸 아마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아이패드가 상하 좌우가 없습니다. 그냥 딱 봤을 때 위아래 구분이 없고 왼쪽 옆쪽 구분이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내가 항상 이렇게 놓으니까 불편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, 이게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이게 지금처럼 요거 방향을 고정시켜 놓았을 경우도 있지만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도 많은데, 이래저래 돌아가다 보면은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, 요즘에는 유튜브에 막 영화 리뷰 같은 거 듣다가 자거든요. 이걸 꺼야 되는데 이게 없어. 이게 자다가 자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여기 어디지, 볼륨 어디지, 이거 만져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여기를 해야 되는 게 불편하고, 뭐 이게 버튼 누를 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아이패드 꽂을 때도, 펜슬을 붙일 때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돼 있으면 여기인지 아닌가 하고 늘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,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던 카메라를 자주 가리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페이스 아이디를 하다 보면. 근데 이게 이쪽인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포트를 이렇게 아래 놓고 이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. 그러면 제 입장에선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었을 때 당연히 여기 있겠구나 하고 위를 쳐다보는데, 알고 보니 이게 뒤돌아져 있으면 카메라를 보면 얘가 이제 뭐 밑에를 응시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렇게 아무튼 이래저래 뭐 버튼 누를 때뿐만 아니라 펜슬을 붙일 때도 그렇고 뭐 페이스 아이디 해제할 때도 그렇고 왕왕 불편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교수님께서 옛날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, 갤럭시에 보면 밑에 버튼이 3개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가운데 버튼은 절대 없어질 수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왜냐면 그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, 저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딱 봤을 때 어디를 기준점을 둘 데가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. 앞으로도 개 불편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사실상 해결책이 없는 문제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 내내 불편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스마트 키보드 관련한 문제인데요. 뭐 가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가격은 저도 비싼 거 알고, 하지만 저한테는 뭐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뭐 산 거라서 그거는 뭐 비싼 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고, 이제 불편한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뭐 가로만 되네 세로만 되네 이것도 당연히 불편한데, 이건 전작에서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오늘은 언급 안 하고,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2개가 생겼잖아요. 근데 이 각도가 생각보다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놓고 볼 때 굉장히 자주 이거 뒤로 넘어가더라고요. 이렇게 넘어지고, 지금은 책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침대에서 볼 때, 그리고 뭐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볼 때는 자주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무게중심 그런 게 좀 불편했고,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자석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열 때 자꾸 이 뒤에를 엽니다. 뒤에도 열리거든요? 떨어지는 거잖아. 물론 떨어뜨린 적은 없는데 이런 점이 좀 불편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이렇게만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자꾸 여기로도 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사실 힘도 뭐 그렇게 차이 안 나요. 요런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많이 쓰게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접어서 이 뒤에가, 사실 얘는 이렇게 딱 거치를 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. 여기만 연결됐다고 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지 이제 얘를 쓸 수 있는 건데, 그렇다 보면 이렇게 되면 얘를 쓸 수 없는 거긴 한데,
들고 있을 때 자꾸 내가 키보드를 잘못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. 자꾸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. 내려놓으면 여기 눌릴 것 같고, 예전 스마트 키보드는 여기 한 번 더 덮개가 있어가지고 보호가 됐거든요. 근데 얘는 안 되는 게 조금, 네,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뭐 키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키감은 뭐 쓸만해요. 뭐 여전히 회의 다니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,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요즘 이렇게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불편했던, 네,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아니 그 외에도 뭐 얘가 이렇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 보면 떨어진다?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케이스나 아니면 백팩에 연필 꽂는 데다 꽂으면 되니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. 뭐 이런 소소한 뭐 문제점은 차치하고 지속적으로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뽐뿌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